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 FDA에서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80mg, 20mg 용량 제형에서 추가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지금 2%의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2%,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셀트리온 제약도 2%인데요. 추석 명절 전에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었던 그 양봉의 어떤 시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원봉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최근에 어떤 시장이 9월달, 10월달에는 매크로 변수, 미국의 금리 관련되는 부분, 유가, 환율의 어떤 영향으로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개인들만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일단 하락하고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도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 다운된 원봉이 나오고 3분봉으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봉의 크기가 있는 어떤 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13만 5,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 가격에서 플래팅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만원대 중반 흐름에서 큰 폭의 이제 흐름들은 지금 현재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뭐 비슷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거래량 자체가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이 10월달 넘어왔는데요. 8월 달에는 나름 이제 간담회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폭이 좀 있다가 이제 9월 중순까지는 사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밑단에서 한 3% 내외에서 플랫형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10월달 첫 번째 거래일 오늘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2% 하락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계에서도 지금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뭐 UBS라든지 뭐 메릴린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도 어떤 창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특히나 이 바닥권 어떤 가격에 있는 거에서 지금 투심도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5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좀처럼 이 부분들이 실 동안에 여전히 이제 뭐 미국의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들은 3시간 앞두고 45일짜리 유예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장기채 채권 수익률 자체가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뭐 헤지 펀드가 이제 새로운 해기를 앞두고 이제 청산을 좀 들어가는 어떤 뭐 구간들 들어가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10월 달에 매도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연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달이 이제 9월 달, 10월 달인데요. 자, 첫 번째 거래일에 시작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셀트리온 쪽에 이제 재료 관련해서 유플라이마에서 추가 제형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뭐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FDA에서 용량 제형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아침에 이제 전해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미리그램에다가 이제 퍼 해가지고 미리리트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밀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 관련되는 이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40mg, 0.4ml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40mg보다는 훨씬 많은 80mg도 있고 40mg보다 작은 20mg 같이 그 용량이 이제 여러 관련되는 어떤 제형들 허가를 이제 추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용량 제형의 차별성을 갖추게 되면
적응증에 따라서 이제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80mg의 처방으로 이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처방하게 되면 투여 수가 줄겠죠. 예, 그리고 이제 소아 환자, 이게 그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몸무게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뭐 바이알이라든지 앰플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용량 투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절반 정도 해당되는 20mg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의사의 어떤 뭐 선호도라든지 편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여러 제형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갖추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에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농도 대비해서 이 고농도 제형에서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 근데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데 시트르산염을 왜 이제 넣냐면, 이제 약을 이제 제조할 때 이게 잘 섞이고 이렇게 풀리기 위해서 시트르산염을 넣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농도 제형할 때는 또 제거를 해서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의 대부분 시장은 이제 고농도 제형 중심으로 일단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고농도 제형 처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85%가 고농도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을 맞추어서 셀트리온이 고농도 제형이라든지 시트르삼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이제 다양한 어떤 여러 용량 제형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사들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주사하는 방식들도 오토 인젝션이 있고요. 이 프리필드 시린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우리 병원에 보시면 이런 어떤 부분이 발달하기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앰플이라든지 이 바이얼 쪽에 이제 약이 이제 뭐 보통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동결 건조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마개를 막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전문 의료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녹여가지고요, 식염수에 녹여가지고 이제 다시 주사기에 넣어서 이제 뭐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V 제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프리필드 시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충전을 해 놓는 거죠. 약을, 그러니까 주사기에다가 약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오토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필드를 이제 오토 인젝션에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부위에다가 대고 누르면, 이 오토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주사 바늘이 안 보입니다. 근데 부위에다 넣고 하면 이제 주사 바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자가로 이제 처방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플라이마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점유율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내 또 마무리한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갖춘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경구용으로 뭐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만 24조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마켓 쉐어를 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제로넨의 그 아일레 관련되는 기사도 이제 어제 나왔던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아일레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도 셀트리온이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제로넨 입장에서 이거 바이알하고 같이 이제 뭐 개발했던 부분인데요.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고용량 버전의
이 부분을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최근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엘리아 관련되는 부분의 특허가 미국에서는 내년, 유럽에서는 2025년도에 끝나는데 기존의 오리지널 이제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기 위해서 뭐 특허를 더 많이 낸다든지 뭐 제형을 변경한다든지 이러면서 에버그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아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엘리아 같은 경우는 눈에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주사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다고 하는데 눈에 맞는다는 게 굉장히 공포심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 항반 변성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땄는데 이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망막의 이제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항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고품질이 좀 저품질로 좀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화에 따라서 이제 항반 부분이 이제 변성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시력 저하까지 뭐 일으키는 어떤 질병이고 기타 이제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다 이제 시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 이렇게 질환인데요. 아이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에서 이제 이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억제해서 신생혈관을 막아가지고 이 진행을 좀 늦추는 어떤 이제 기전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그 고농도 이제 고용량제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 이 저용량 버전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버글린 전략을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가 있습니다만 계속된 이제 추가 특허라든지 제형 변경되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이 특허를 뭐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리지널 개발사와 이제 합의를 이제 보통 하지요. 예,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셀티리온 입장에서는 이 저용량 버전의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임상을 마치고 지금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뭐 또 향후에 또 이 합의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될 건지 또 중요한 어떤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은 이제 5장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침에 빠졌던 부분이 좀 반등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